제 강연은 풍향계입니다. 풍향계가 바람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듯이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연을 맡은 행정학과 18학번 신혜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강연의 주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입니다. 주제와 부제만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제 강연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 강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착한 행동, 선행, 그런 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떠오릅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는 이제 결식 아동을 위해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가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홍대의 진짜 파스타 오인택 대표님이 결식 아동 문제를 인식하시고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SNS상으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줄이 나는 그런 유행이 되었고, 이런 유행을 보고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선행에 동참하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형태가 다른 영역에게까지 퍼지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그런 유행이 되었죠. 이러한 착한 나비 효과가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게나 사람의 것을 소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는 나는 유난스러워야 산다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여기서 유난스럽다는 말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기준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기준도 참 남다른 편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듯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브 유얼셀프라는 앨범과 이 메시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나든 오늘의 나든 그리고 되고 싶은 나이든 항상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말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룹입니다. 팬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멤버의 생일에 숲을 조성하거나 각종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부를 하는 등의 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돌의 삶의 태도는 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방탄의 삶의 태도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인기의 형태로 다시 방탄소년단에게 되돌아오듯이 우리가 끼친 영향력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돌에게 선함을 요구하고 그런 선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MZ세대만의 특성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착한 소비운동의 연장선일까요? 착한 소비운동도 그리고 트렌드도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 투자 채권이라는 것을 만들 정도인데요.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될 정도로 요즘에 화두인 거죠.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이 사회책임 투자 채권을 ESG 경영을 위한 기업에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릴게요. ESG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인 거죠. 그런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표가 모두 높은 기업은 적습니다. 음료나 제과 회사는 친환경적인 생산 구조를 택하면서 환경 지표를 높일 수가 있고, 은행 회사는 또 고용 평등을 이루고 취업 비리를 없애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나 지배구조 지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지표를 보지 않아도 착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못하지만 선행은 잘하는 LG, 가뚜기라고 불리는 오뚜기, 독립운동을 돕던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충성 고객층이 탄탄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 같은 제품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 착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업에겐 유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업 말고도 제품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생수가 아닌 무라벨 생수를 사고 예쁜 폰 케이스가 아니라 기부도 하는 예쁜 폰 케이스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학대나 가짜뉴스 등이 이슈였는데 그러한 콘텐츠 말고 우리는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콘텐츠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소비를 강조할까요? 바로 소비가 기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라벨 생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무라벨 생수가 등장했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환경단체는 이를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과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요구도 합니다. 아직도 라벨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다른 업종의 기업에게 폐기물 사용을 줄이라는 요구를 말이죠. 그런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착한 기업을 칭찬하고 착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생산자의, 공급자의 착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소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착함이나 무해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건 좀 하는 제품이나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다가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비를 강조했지만 소비만이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연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소비라는 선한 영향력 방식을 알리고 또 착한 기업에 입사해서 제품 생산 라인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또 시간이 남을 때 봉사의 형태로 재능 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취향을 밝히는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는 채식을 좋아해. 나는 갑질하지 않는 기업을 좋아해. 라는 취향을 말이죠. 이렇듯 이제는 우리가 유난스러워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탄소년단을 통해 말했듯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강연자 신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준님의 강연 매우 재밌었고 인상적이었는데요. 돈줄 낸다라는 말이 너무 이제 재밌더라고요. 저도 가끔 미담이 들리는 어떤 기업이나 제품들을 보면 정말 얼마 없지만 돈줄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더 좋은 가치를 생성하고 또 그것이 전파돼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고민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님의 사연인데요.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친구가 먹고 남은 통 그대로 한 번에 묶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버릴 거라고 했더니 저보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렇게 하니?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하니? 왜 이렇게 유난이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의 행동으로 오히려 반감이 생기면 어떡하나 고민이 됩니다. 특히 회사 같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랑곳 않고 음, 제 이 마이웨이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이미 답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로 음,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반감을 어떻게 줄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한지가 문제잖아요. 네, 제가 다른 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 그래요. 제가 부잣집 딸이고 네, 아빠가 기업의 임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네, 저는 아빠 백으로 기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는 아빠 백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라고 이제 말을 네, 한다고 해요. 네, 그럼 친구들은 왜 그렇게 유난이야? 편하게 그냥 들어가면 되지라고 네.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어떠세요?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나쁜 짓을 하는데 단순히 유난스럽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것은 어, 악행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네.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옳은 행동인데 왜 유난스럽다고 이제 비판을 합니까? 대신에 이제 강요는 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정리가 잘 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네, 우리 지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깨달아 가겠죠.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얘긴데요. 저는 LG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도 LG 벨벳 핸드폰 쓰고요. 무선 이어폰도 LG 톰프리라는 네, 이 제품을 네,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유난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LG의 그 가치가 저에게 맞고 전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유난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혜준님 주변에 있으면서 혜준님의 일상이 에스테드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코카콜라 제로님께도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중청중단 분들,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신 중청중단 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학우들께서는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손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가 줌 2년 차니까요. 네. 네, 과연 어떤 학우분께서 질문이 있으실지. 네, 첫 번째 학우님이신데요. 한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TM 19학번 손주상입니다. 아까 행정학과라고 들었는데, 이번 강연 주제가,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행정학과에 지원한 건가에 대한 질문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강연 중에는 좀 진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조금 없었어서, 혹시 어떤 진로를 생각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뭔가 자랑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이미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오, 네, 네. 내년 2월에 임용될 예정이고요. 뭐 진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중3 때부터 공무원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동네에서 많이 봤는데 노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네. 라고 봤는데 부양자 의무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법이나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무원을 희망했습니다. 근데 행정학과에 진학하고부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행정에도 지금 관심을 갖게 돼서 저는 지금은 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네. 국민 참여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또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주상 학우님께 좋은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줌 청중자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님이신데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을 할게 이번에 강연자님께서는 사람의 선한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선한 행동이 어디로부터 오고 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네. 저는 이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주변 동네가 조손 가정이 굉장히 많고 이혼 가정이 또 많고 노인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라든지 그런 데서 살다 보면은 이런 환경을 겪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착한 성격은 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대학을 와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에스테드 활동을 통해서 아, 다양한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설득은 이제 일단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한다는 것은 일관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가치관이 흔들리면은 이제 설득을 할 때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관과 이 환경을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학우님께 좋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혜준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줌 청중단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일종의 선한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줌 청중단 만나봤는데요. 유튜브 질문도 딱 하나만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우리 강연자님이 추천하시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소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추천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카카오 가치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가기요? 네. 같이 가기. 가치 투게더 아, 네네네. 투게더 밸류 네네. 오케이. 투게더 밸류 가치가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양한 모금 활동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트 하고 공유만 해도 100원이 기부되는 아, 그런 게 네.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어떤 모금 활동이 올라오고 후원 활동이 올라오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지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다양한 이런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학우님께도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의 신혜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